자,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공식 조금 더 연결해가지고 이제 할 건데, 자, 책 기준으로는 25쪽 얼른 보면 오면은 항상 책 펴고 노트 펴고 전투 준비해야 돼. 가만히 책 다섯곳이 이렇게 손 모으고 있지 말고 항상 좀 이렇게 해주시고. 자, 25쪽에 보면은 일단 전개하시오, 다음 시기의 값을 구하시오, 다음 시기의 값을 구하시오에서 기초 문제들 뭐 이렇게 딱딱딱 있습니다. 지금 요거 빨리 자수 안 풀려 있는 사람 풀어와야 된다. 풀어와야 돼. 기본적으로 풀어와야 되고. 자, 오늘은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본 공식 조금 더 이제 가보는데, 자, 기본 공식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합과 곱이 주어지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네제곱의 합, 다섯제곱의 합, 그 다음에 차에 대해서 이거를 다뤄볼 수 있대라는 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한테 합과 곱을 줄 때 이런 친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친구. 자, 이런 친구를 준다는 건 여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친구가 나와서 A 플러스 B를 주고 그 다음에 A, B를 주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X하고 X 플러스 1을 주게 되면 사실은 두 개의 곱이 그냥 값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값 자체가 어차피 곱하면 그냥 숫자가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세팅이 될 거다. 그래서 x 곱하기 x분의 1이 이렇게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상태가 아무래도 학교 시험에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테마는 사실상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쩌고 저쩌고 써지는 것들, 마찬가지로 A의 삼승 더하기 B의 삼승이 어쩌고 저쩌고 써지는 것들, 그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요 자리에 그대로 A, 그 다음에 요 자리에 B, 무슨 말이야 하게 되면 X분의 1의 제곱이 X의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요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이거를 B의 제곱으로 볼 수 있었어. 요것도 B의 삼승으로 볼 수 있었어. 요것도 A의 삼승으로 볼 수 있었어.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완전히 유사한 상태로 다 해결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x 플러스 x분의 1에 그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곱이 올 텐데 지금 곱이 그냥 1인 상태야. 그래서 우리 눈에 사실상은 지금 이게 약분이 되어서 안 보이는 거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대부분 친구들이 공부를 잘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면 좋겠는데, 얘는 새로운 공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다른 공식,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곤란해지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x 플러스 x분의 1에 여기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3에 x 곱하기 x분의 1이 사라졌기 때문에 x 플러스 x분의 1이 되는 거야 라는 거 너무도 자연스럽게 써주라, 그런 이야기. 자, 그럼 여기 공간을 살짝만 좀 만들어낼게요. 자, 3, 4, 5인데요. 자, 다 똑같습니다. x의 4승 더하기 x의 4승분의 1이면 여기에서 이제 이 x 자리에 x 제곱을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여기 x 제곱이 들어가 버리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 그것의 제곱 마이너스 2에 그대로 이게 다 이게 사라져 버리는 구조가 돼서 x 제곱이 사라지니까 사실상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걸 i 제곱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2로만 딱 나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5승 정도는 여러분이 해볼 수가 있대요 라고 해서 이제 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x의 3승 더하기 x의 3승분의 1 이렇게 해놓으면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랑 여기는 요 친구하고 요 친구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니까 여기에서 이제 너랑 만나는 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 그 다음에 너랑 만나는 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을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이거 그냥 백지에서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요거는 정말 중요하다. 계속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x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x에서 x분의 1을 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돼. 자,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x 빼기 x분의 1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y 이퀄 x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y 이퀄 x분의 1을 봐야 돼. x분의 1이 어떻게 생겼나요? 하게 되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로 생겼대 라는 거를 중학교 때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 선생님 개인 기준의 생각이에요. 쓸데없이 중학교 블랙라벨, 뭐 중학교 최고 수준 진짜 의미 없다고. 그 학원에서 그거를 많이 시키는 학원들이 있어. 내가 생각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학원이 아주 나빠서 쓸데없는 걸 얘들한테 많이 가르치면서 특강반 짜고 심화반 짜서 중등 심화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학원이 고등을 몰라. 아이들한테 돈을 갈취하려는 게 아니고 고등을 몰라서 그냥 중학교 때 이걸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시킨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학교 때 A급 수학이나 기타 등등 심화, 서라고 할 수 있는 고난도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될 친구들은 영재고를 준비하거나 과학고 같은 데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의미가 좀 많이 생겨요. 근데 영재고는 전국에 몇 개 있지도 않지만 A급 수학을 풀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기반이거든, 기반. 근데 그거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중학교 때 뭘 해주는 게 좋냐, 이거 알아야 돼. 선생님, 저희는 중학생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알려주는 게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면 자식 교육을 할 때 중학생인데 중학교 수학을 뭐 최고 수준 중학교 블랙라벨 이를테면 일품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런 데다가 시간을 너무 무의미하게 많이 쏟으면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를테면 의미가 너무 약해요. 이를테면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했잖아요. 기말고사 시험 준비했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해도 돼.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통계 파트를 빡시게 풀 필요는 없었어. 잘 생각해보면 고등수학이랑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반비례 그래프,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쭉 가는 y콜 x 직선, 이런 것들 사실은 연구를 많이 했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이상한 거를 여러분이 많이 하고 온다고. 난 선생은 그게 너무 답답해. 어쨌든 일단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얘가 1이고요. 얘가 1이래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이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x에서 x분의 1을 뺄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만났어요. 두 개 만났어. 그러면 1인 순간에는 1 빼기 1분의 1이니까 여보시게 눈 뜨시고 1에서 1 빼니까 0인 거야. 당연히 만났으니까 여긴 0인 거지. 자, 그러면 지금 x가 누구냐면 하얀색이에요.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당연히 요만큼의 낙폭 차이만큼이 생길 거 아니야. 양수겠죠. 이만큼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x 빼기 x분의 1을 여러분이 일단 두 가지로 좀 체크를 해놔라. 첫 번째, x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0과 1 사이에 있어요. 0과 1 사이. 그럼 누가 크냐? 얘가 커. 그지? 빨간색, 그다음 하얀색에서 빨강을 빼면 아래쪽에서 위쪽을 뺀다는 것 자체가 음수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요 값 자체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1보다 클 때 하얀색에서 빨강을 빼니까 이제 이러한 차이가 생기네. 드디어.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플러스예요 라는 걸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x에서 x분의 1을 빼게 되면 음수도 나올 수 있고 양수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x가 일단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도 아하, 이런 뒤에도 뭐가 있겠구나. 요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은 그냥 절대값을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의 마이너스 4야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요가 여기에 A 들어가고 B 들어갔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이렇게 좀 처리를 하나 해주시고. 자, 하나만 추고 갑니다. 일단 이 친구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 자체가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 내가 출제자인데 얘들아 얘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근데 그대로 보여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선생님, 저희는 재밌는데요. 아니, 난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x를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퀄 0일 때라고 우리한테 주면 0일 때라고 주면 우리한테 뭐를 주는 거야 하게 되면 x와 x분의 1의 합과 곱을 다 주는 거예요. 당연히 x와 x분의 1의 합과 곱을 다 주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 잘 하셔야 돼. 그것도 다시 살펴보고 전체적인 구조, 골격 어떻게 학습해야 되고 실전 문제에서 아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잘 해주셔야 돼. 매우 특별한 수업이죠. 개념 수업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연도도 오는 사람이 몇명 들었나? 오늘 다른 특별 일정이 있구나. 자, 지금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들 다 백제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를 안 풀고 있고 계속해서 개념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연습들을 많이 해주시고. 자, 책은 여러분이 일단 이거 가볍게 그냥 풀어주세요. 이게 지금 뭐 좀 어려운 게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풀어주시고.
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싹 다 그냥 여러분한테 좀 문제 풀이를 맡길 건데, 네, 또 자수합시다. 자, 39쪽까지 한번 체크할게요. 39쪽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안 푼 사람. 자, 일단 자수하는데 괜찮아. 자, 그러면 나머지는 풀었다는 이야기잖아. 질문 가능합니다. 39쪽까지 해서 일단 대표예제만 풀었다면 안 푼 사람은 풀어오시고 대표예제 질문 없어요? 다 데이비드 하산 하산하세요. 다 하산해야 됩니다. 어디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 대표예제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난 이거 모르겠다. 39쪽까지 풀어야 돼. 여보시오. 풀어야 돼. 기본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약간 그런 게 있어. 지금 이제 첫 중간고사 보고 방향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요거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작년에 지금 이제 5등급에 대한 교육 과정이 이제 처음 실시가 되었고, 그리고 학교별로 대부분 학교들이 수학 시험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 대비 난이도가 강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평고도 마찬가지고 시험이 이제 내가 일부러 그 작년 거 말고 재작년 걸 풀려준 이유가 갑자기 학교가 변모할 수도 있잖아. 왜냐면은 엄청 어려웠다가 쉬워졌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갑자기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건데, 계속 쉬웠으면은 그냥 쉽겠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려웠다가 쉬워졌다가 어려웠다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탄탄히 해보자라는 거고, 만약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학교 시험이 우리 원하는 데를 갔어요. 뭐 일부를 갔든 우리 똥친구를 갔든 어디 갔든 만약에 좀 많이 쉽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에 그 어떤 퀄리티를 약간 또 조절해 줄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험이 좀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쉽게 나는 건 이렇게 봅시다. 모의고사의 고등학교 1학년에 모의고사의 기준을 잡을 때 일단 21번, 30번 수준이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20번하고 29번 정도가 변별력 느낌으로 한 두세 개 나와. 그리고 조금 까다롭다 싶은 게 모의고사에 그냥 일반 보통의 4점짜리가 한 두세 개 나와. 나머지는 그냥 다 맞출 수 있대. 뭐 이 정도로 한번 기준을 잡아보면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수준에 맞춰서 학습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광주 금호고처럼 다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킬러 문제를 막 변형해가지고 50분 동안 가야 될 시험지에 막 6개, 8개를 막 때려넣어. 그래서 1등급이 지금 10%가 됐어요. 눈떠 정차려 10%가 됐어요. 10%가 됐는데, 근데 1등급 커터라인은 57점을 만든 겁니다. 57점. 그러니까 반에서 2등까지는 57인 거야. 2등이 57에 걸친 거지, 이렇게면. 그러면 3등부터 뭐야? 몰라. 막 40점, 33등부터, 반에 3등부터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이래서 이게 막 학살, 대량 학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점수를 그냥 막 다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지. 근데 그렇게 만약에 너무 하드코어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상황이다. 근데 내가 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강력하게 공부를 해놨는데 시험이 조금 라이트하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실수를 줄이는 경쟁으로 돌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암산, 검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친구들이 더하기 빼기 틀렸네 라는 거를 다시 점검하거나 또는 이거 조건을 빠뜨렸네 해서 2번, 3번 점검하면서 기어이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고지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학 때는 이제 요 수업은 개념 수업이니까 개념에 근거하되 완전히 그냥 기초만으로 개념을 지금 가는 방향은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여러분이 좀 많이 노력을 해주라 그런 이야기야. 근데 선생님 저는 예제 문제 다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도 요청하시면 돼요. 반영을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절대 맨날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진짜 잘 들어야 돼. 다 듣고 있지만 듣고 있는데 또 잘 들어, 듣고 있는데 또 잘 들어진다고. 잘못하면 많이 틀리셔야 돼. 방학 때 겁나 많이 틀려봐야 돼.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극복. 방학 때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그거를 안 해놓으면 학기 중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이제 막 방학 때 막 다 똥글뱅이 치고 싶고 다 맞고 싶어. 맨날 쉬운 거 풀어. 나 되는 것만 맨날 풀고 있어. 그리고 학기 중에 이제 안 되는 게 덜컥덜컥 뭐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복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학 때 많이 틀어야 돼요. 그 말은 시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많이 틀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시도를 많이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풀려라, 많이 풀어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9쪽까지 해서 일단 본인이 공부했을 때 질문이 없나요? 있어요? 몇 번? 말을 해, 말을. 한국말 알아요? Do you speak Korean? 오케이. 자, 어쨌든 몇 번? 8-3번. Do you speak Korean? 내가 생각해 볼게네. 자, 8-3번. 자, 8-3번 해볼게요. 자, 문제가 쉽냐 어렵냐의 영역이 아니고요. 항상 여러분이 내가 되냐 안 되냐를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되게끔 해야겠지.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셔야 돼요, 진짜. 수학은 틀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8-3번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렵냐 쉽냐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답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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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대요. 자, 너는 뭐니? 보니까 교육청 기출 써져 있어. 그거 보고 놀라면 안 돼. 교육청 기출이라고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킬러만 어렵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A, B, C, D. 자, A, B, C, D 있고요. 자, 그 다음에 E가 예쁘지. 이렇게. E가 예쁘지. 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대요. 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모습의 기대합이 60이래요. 그래요? 건널비가 148이래요.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 도형 나오면 맨날 나와. 건널비. 자, 건널비. 건널비는 일단은 면 짝꿍 2개. 또 이쪽에서 저쪽 짝꿍 2개, 이쪽 짝꿍 2개. 결국에는 똑같은 애들이 다 2개씩 세트.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내가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그냥 여기 C라고 할게요. 내 맘대로. 자, 그러면 결국에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2개씩 있대요 라는 게 건널비예요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건널비가 148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요 2를 나누어서 148이라는 정보는 두 문자들의 합이 74예요 라는 걸로 이렇게 곧바로 올 수 있는 그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48을 쓰고 또 2로 나누고 있지 말고 이 면들이 다 각각 2개씩 있으니까 그 건널비의 값이 나오면 그거의 반띵이 얘네들의 합이겠네 라는 조건을 하나 갖고 오셔라 그런 얘기고.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상한 거를 그었어요. 선을. 자, BD의 제곱. 자, 그 다음에 BG의 제곱.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게 되면 DG의 제곱. 그죠? GD네, GD.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친구는 누굽니까? 라고 하게 될 때, 자, BD의 제곱인데, BD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GD의 제곱, GD. 자, GD의 제곱하게 되면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그죠? 요걸로 봐도 되죠. 그래서 A하고 C 보면 되겠죠?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보게 되면 책에서 DB의 제곱, DB 뭐요? 순서를 내가 바꿔 써봤어. BG의 제곱. 자, 순서를 살짝 바꿔 썼네요. 자, BG의 제곱. 자, BG의 제곱이면은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또는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그래서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럼 A 제곱 2개, B 제곱 2개, C의 제곱 2개 해서 결론은 뭡니까? 보니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2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걸로 문제가 그냥 끝난다는 얘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친구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무엇이요? 보니까 일단은 여기서 모든 모서리의 합이 60도 있네요. 자, 그럼 모서리도 마찬가지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A가 이쪽에 있는데 여러분 빡 4개씩 그죠? 여기도 B가 빡 4개씩 C도 빡 4개씩.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개씩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값이 60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통일성을 줄게요. 자,
자, 통일성 주겠습니다. 여기서 148인데 이렇게 볼게요.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왔대 이렇게. 여기도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왔대 이렇게. 이렇게 쏘면은 좀 헷갈림이 없겠네. 그러면 값이 15가 나올 거고요. 여기 74가 나올 거고요. 자, 끝났네. 두 개에다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한 편 요 친구. 자, 여기다 한 편 하겠습니다. 여기 보기 전에 한 편.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 b, b, c, c, a인데,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돼버리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다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5의 제곱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약분해서 쓰려고 했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두 개씩이야. 그러면 약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2로 넘겨왔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148 써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148을 여기서 여러분이 빼시면 지금 15의 제곱이 얼마인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 요거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225예요. 자, 11의 제곱 얼마입니까? 121. 12의 제곱 144. 다 같이 해야 돼. 자, 13의 제곱 169. 자,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 225. 자, 16의 제곱 200? 얼마? 200 얼마? 256. 알겠어요? 자, 17의 제곱 289. 자, 18의 제곱 324. 자, 마지막 19의 제곱 361. 자, 안 되면은 해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일단 숫자와 친해져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도 이런 거를 많이 했대. 그러면 수와 친밀도가 매우 높은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문제를 빨리 풀 때 도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건 이제 습관화돼 있어야 돼. 참고적으로 요거는 바둑판이 19줄, 19줄이에요.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바둑판에 격자 문구문 샬라샬라 나오면 상규슈게 알아야 돼. 문제를 읽자마자 상규슈게 알아야 된다고. 19의 제곱은 바둑판에 격자 문구의 개수구나.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수가 같다. 자, 일단 여기서 계산하게 되면 225에서 이제 너를 빼겠대.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2배를 하셔야지 정답이 나온다. 그런 자, 한번 써주시고. 상식도 잘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거시기 했냐? 네. 종업식 했냐 오늘? 네.
잘 쓰고 있죠. 자, 참고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되고, 공부를 할 때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했을 때 가장 큰 좋은 점은 뭡니까? 물어보면 일단 이도형을 보자마자 여러분이 입체도형이 나왔구나 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가 A, B, C 세 개 쓰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A, B, B, C, C, A, 그 다음에 A제곱부터 B제곱, C제곱, 얘는 누구야? 보면 3종 세트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질문 자체가 3종 세트야. 자, 그리고 약간 아쉬운 게요. 여기서 BD의 제곱 더하기 GD의 제곱 더하기 DB의 제곱으로 추천하는데, 사실은 요거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저 안에를 뚫고 가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FD가 누굽니까?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 요 직면체의 대각선. 그죠? 입체도형의 대각선이 직면체에서는 요 도형의 한 점을 잡았을 때 가장 멀리서 바라보게 되는 마주보는 점, 여기가 대각선이에요.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를 여러분이 2번 쓰시면 되겠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기본적으로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에 루트가 나올 거란 얘기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해서 요게 제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이제 요구를 할 때 BD의 제곱 더하기 GD의 제곱 더하기 BG의 제곱을 한 게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하게 되면 요거 대각선의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를 지금 우리가 B라고 잡고 여기 다시 A라고 잡아주면 여기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자, 그러면 FD를 여러분이 세팅을 하실 때 FD를 보시게 되면 길이 자체가 높게 되면은 다시 여기를 제곱하고 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곱하라고 하게 되면 이대로 A제곱 더하기, 자, 이걸로 써줄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친구를 제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를 여기 C라고 하면 이 친구를 제곱하게 되어서 플러스 C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D의 제곱은 사실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요거 세 개 다 합니다. 그죠?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도형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만나보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문제는 주제가 뭡니까? 물어보면 주제는 3종 세트. 그래서 학교 시험에 가볍게 라이트하게 고난도가 아니면서 아이들한테 툭 던지고 싶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리 잘 해주시고 생각을 잘 해놔야 됩니다. 항상. 더하기 빼기를 잘 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225에서 148을 빼야 되죠? 그죠? 거기 2배 해야 되죠? 2배 해야 됩니다. 잘 하시면 돼요. 잘 하시면 되는데 그냥 뭐 노가다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요걸 보니까 이쁘게 이거 2배면 450이네. 그래서 그런 연산을 좀 쓸 수도 있고, 선생님도 쓰고 싶긴 한데 혼란스러운 사람 그냥 계산하세요. 여기다가 나온 거를 2배 정확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자, 뭔 느낌이 하게 되면 뭐 궁금한 사람은 살짝 봐. 어차피 여기다가 곱하기 전체에다가 인정할 거거든요. 그럼 요게 좀 이쁜 숫자야. 450. 이게 만약에 이게 150이었다면 마이너스 300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를 2번 안 빼야 되는데 뺐잖아요. 그래서 40 되겠지. 154인 거죠. 더하기 빼기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하시고, 그냥 노가다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차이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갖고 수학 실력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고, 자,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선배부터 물어봐도 돼요.
어차피 225가 1을 곱하면 이쁘게 숫자가 나오니까 이걸 두 개를 하라고 하면 450을 땡기고 이게 150만 되면 2 곱하면 300인데 마이너스를 빌려주고 그러면 150이 돼서 300이 되고 다시 갚으면 되죠. 플러스 4로. 그렇게 되면 뺀 게 150에서 4에서 154 이렇게 암산으로도 때려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 이런 거는 이제 수를 많이 다루면 이제 조금이라도 저는 암산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냥 노가다로 다이렉트로 계산 쳐도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10에서 8 빼고 2로 7 그죠? 그 다음에 10에서 6 빼고 여기 77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 2냐면 154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어떻게든 상관없다. 자, 잘 정리해 주시고 자, 다 된 사람들은 이제 다음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계로 자, 다음 세계는 이제 누굽니까 하면 다항식의 나눗셈과 나머지 정리인가요? 아닙니다. 인수분해입니다. 자, 다음 세계는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갔다 올게요. 그래서 공식을 계속 같이 계속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91쪽으로 여행 갑시다. 날라갑시다. 자, 91쪽으로. 날랄랄. 이렇게 91쪽으로 날라가면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많이 잘 해놔야 됩니다. 자, 미리 얘기해주면 다항식의 나눗셈과 나머지 정리의 세계는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요. 공수원에서만큼은 약간 그 주제가 조금 분할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조금 분할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이 나머지 정리라는 파트가 분명히 학교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서도 활용도는 얼마든지 가져갈 수는 있는데 공통수학 원의 중간고사 파트에서 여러분을 좀 괴롭힐 거야. 나머지 정리가 어려운 문제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 나머지 정리에서 막혔을 때 막 당황하고 나머지 정리 어려운 거 너무 많으니까 뭐 문제집 기본 문제집 풀 때 셀을 풀든 고쟁이를 풀든 뭘 풀 때 풀다가 해서 나는 수학 이렇게 뭐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이 나와. 그걸 안 해야 돼요. 그걸 안 해요. 왜냐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공수원에서 보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를 연결해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큰 흐름의 결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 큰 어떤 이 길 가는 길에서 그 골목길을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는데 너무 집착해가지고 나머지 정리 잘 안 되니까 나 망했어 이런 친구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부분만. 그러면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실생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친구가 시간당 10만원 버는 능력자야.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80만원을 벌어요. 근데 이 친구는 쉬지를 않아. 그래서 30일 일하겠대. 그러면 한 달에 2,400만원을 버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사람의 시간당 효용성의 가치가 겁나 높다는 이야기야. 야, 한 달에 2,400이야. 계산 편하게 합시다. 그냥 한 달에 그냥 2천만원만 벌게 해줄게. 400만원 까면 세는데. 자, 그리고 12개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야, 그냥 10만 곱해. 그래서 2억. 2억 번대요. 와, 연봉 2억이야, 친구가. 대단하죠. 세금까지 다 내고 나서 남는 돈. 연봉 2억인데. 그러면 이 친구의 능력은 엄청 대단하거든요. 그럼 그게 큰 흐름에서 나의 시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걸 본인이 알고 있어. 근데 마트에 갔어. 물건을 사요. 아줌마가 물어봅니다. 포인트 번호요? 아, 네. 1, 2, 3, 4, 5, 6, 7, 8, 9, 10이요. 띠띠띠띠띠띠 해서 그거 포인트 띠 하고 하는데 그 시간을 쓰고 있어. 바보입니다. 여러분이 1,000원 사면 이런 포인트 해주는 데다가 내 시간을 쓰고 있어. 그게 뭐든 간에. 그냥 빨리 계산해 주세요 하고 쓱 나가는 게 이익이에요. 잘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효용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 주차를 하러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주차를 하러 뺑글뺑글 돌고 있어. 미치고 환장하겠네 해서 막 자리 찾아서 막 10분 동안 돌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입구에 갑니다. 2만원 딱 주는 거죠. 뭔데? 발렛 파킹 하는 겁니다. 발렛 파킹. 응? 서울에서는 그게 너무도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VIP 회원, MVG 회원 이런 사람만 하느냐? 아니에요. 어차피 시간이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단순적인 노동이나 누군가에게 이거를 내가 시간의 가치를 사실상 훨씬 저렴한 비용을 줘서 그걸 하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것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빈자의 마인드를 벗어나고 부자의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수학에서 점수가 높아야지 수학 부자냐, 점수 부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득점을 만든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면서 큰 흐름을 가져가고 사이드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가져오면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애슐리 퀸즈를 갔어요. 갔더니 뭐 막 엄청 고열량의 치킨 덩어리가 몇 개 있네? 그래서 치킨 5개 먹고 배가 불러. 집에 가야 되겠다. 잘못되었죠. 내가 먹고 싶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러 간 그 가게인데 가서 치킨 5점 먹고 배부르니까 집에 가야지. 계속 음료수만 마시다가 배불러 집에 가야지. 그래서 집에 간다고.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할 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일부러 이 다음 단계로 뭘 나갑니까? 물어보면 지워되죠? 괜찮습니다? 안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이 나머지 정리가 분명히 어렵습니다만은 나머지 정리는 누구를 위한 거냐 물어보면 중간고사를 위한 거야 라고 일단 생각해 주세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기말고사는 거의 안 만날 거고 2학기에 가게 되면 거의 안 만날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정리 어려운 게 있으니까 후하기 싫어지고 공부하다가 딴짓거리하고 그게 아니라 일단 걔는 중간고사 때 내가 유형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쓱 보고 되는 만큼 가져간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먹다가 그 수학 문제의 음식을 먹다가 좀 남겨놓으세요. 어차피 유통기한 길어. 한 100만 년 될 거야. 다시 갔다 와도 돼요. 그래서 남겨놓고 좀 갔다가 뒤에 거 좀 중요한 거 좀 많이 보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 차례 반복하고 하다 안 되면 선생님 시험 2주일 남았는데 저 너무 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선생님 필살기 써가지고 와 해가지고 시험에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소원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개념을 공부하는데 이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 아닙니다. 분명히 첫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행렬은 비중이 매우 낮다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행렬부터 공부하다가 화가 났어. 행렬 화가 나 해서 나 공소원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나머지 좀 넘어가면 일단 다시 올 거예요. 자, 지금 이 마인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그림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호탐 대신 하면 안 돼요. 호탐 대신. 인생에서 이거는 진리야, 진리. 수학에서도 알려주지만 아주 작은 거를 여러분이 탐내다가 정작 큰 그림을 놓쳐버리면 박살 나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는 여러분의 시간이 일의 가치를 키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아돈다고 생각하거나 코딱지에 후비고 뭐하고 놀지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하시라고. 당신들의 미래 가치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야. 미리 땡겨와서. 그래서 여기에서 미래 가치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이 정말 열심히 해줘야 돼요. 진짜 본인이 해낼 수 있는 그 극한의 상황까지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야. 그게 결과가 어찌 나오든 간에 분명히 얻는 게 많이 있어요. 자, 하나만 좀 얘기해 봅니다. 일단 이번 방학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공부했던 과목별 양을 시간을 체크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잠자리 들기 전에 당연히 플래너가 읽는 게 좋고요. 학원 공부든 뭐든 어쨌든 자기가 쓰면 되잖아. 국어 어찌 안 써도 돼. 그지? 근데 그거만 쓰면 안 돼. 뭔지 모르잖아. 영어 뭔지. 자, 국어 20분 공부했다. 오늘 자기가 쓴 공부. 학원 수업 말고 내가 한 거 또는 학원 수업 몇 번 구분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영어 뭐 37분 했다. 뭐 있을 거라고 자기가. 그 다음에 수학 중요해. 수학 중요해. 자, 123분 했다. 자, 수학 중요해.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문제. 그렇게 해서 그걸 적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물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비적하고 오늘도 뭐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잠자리 들기 전에 내일 뭘 해야지 생각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거 다 정리해보고 다시 또 그걸 반복해서 이 데이터를 숫자를 쪼르륵 쓰고 그냥 여러분이 그 하루를 마무리를 잘 하는 거야. 내일 기약하면서. 그리고 일주일이 되고 나면 실제로 기복이 있을 거예요.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또는 내가 일부러 월수금 화목토 뭐 자기 일정이 있을 겁니다. 학원 수업 끝나고 복습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 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주일에 어떤 일정을 잡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총 국어 몇 분, 총 영어 몇 분, 총 수학 몇 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그걸 카운트를 해 놓으셔야 돼요. 주차별로.
주차별로 그걸 해서 그걸 다시 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보면 여러분이 어쨌든 계산기가 해줍니다. 숫자를 누르면 돼요. 그거 알죠 여러분? 누르시면 됩니다. 그거 할 때는 머리 쓰지 마세요. 누르면 몇 분 나오네. 그렇게 하면 그걸 써놓고 그거를 데이터화 해놓으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게 일관성 있고 지속성이 있으면서 차곡차곡 그걸 내가 쌓아갔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해야겠다. 그거는 지나가는 기회 줘야 돼요. 왜냐면 해야지. 해야겠다가 아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뭘 했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수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러면 오늘 수업을 뭘 나갔네. 뭘 했네를 기록을 합니다. 아 오늘 뭐 나가서 있었는데 못 나갔네. 아 오늘 누가 또 잠자고 있었네. 그만 자! 이것도 너무 많이 했는데 아 쟤 왜 자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기록물을 써놓고 아 얘가 지금 연산이 많이 부족한데 그걸 다 메모를 해놔요. 그 다음에 그걸 선생님은 또 주차별로 월별로 이 친구가 얼마만큼 업그레이드가 됐구나를 봅니다. 내가 봐요. 당신들을 본다고 그거를. 응?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이거를 하세요. 이거를 다시 또 언급을 또 여러 번 할 텐데 자 이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어떤 의미도 이 의미를 더 크게 가져갈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신경 쓰라.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거 많이 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딱 한 5분 10분 하루를 돌아보고 영역별로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고 그 숫자만 적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숫자만 적어도. 열심히 하시고 자, 인수분해 가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인데 자 인수분해인데 아 또 이렇게 넘어가면 또 잊어볼 것 같은데 자 써놓으세요. 노트에다가 네 하루 마감 전 이거 써놓으세요. 하루 마감 5분 시작. 이거 써놓으세요. 잊어보니까 인수분해는 구성이 나가면 되고요. 자, 잘 기록을 했죠. 인수분해 갑니다.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이제 책에서는 타이틀이 인수분해 공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인수분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항이 이제 몇 개 있냐, 여러 개 있냐, 혼자 있냐.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자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이것도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게 이를테면 여러분한테 뭐 플러스로 주면은 제일 편합니까? 이 친구가 x 플러스 2라고 x 플러스 3이 됐대요. 이런 느낌으로 보면 결국 이거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거 보면 답은 하나예요. 방정식의 근을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하여 이게 작동되는 과정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그냥 다항식인데 여기에다가 이퀄 0을 주는 순간 얘는 이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숫자가 x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가장 큰 의미를 준다고요. 선생님 x에 0 들어갈 수 있죠. 있죠. 0 들어가면 1 더하기 3이 0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 공식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답이 나왔대요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항상 저게 맞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 맞아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 뭐 레깅스를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냥 막 입고 돌아다녀. 요즘에는. 근데 한 10년 전에는 만약에 그렇게 입고 누가 나왔다. 그러면 속옷 맞는다. 속옷. 소반. 남자든 여자든 미쳤어. 왜? 뭐 잠옷 같은 거를 왜 입고 돌아다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관심도 나는 별로 없어서 그런 분야에는. 근데 어쨌든 인지하고 있는 건 발상의 전환이죠. 아니 이게 내 아름다운 몸매나 내가 운동한 남자의 뭐 근육질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되게 멋진 옷인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입게 만들게만 하면 그동안에는 이게 없는 어떤 시장이에요. 새로운 시장을 내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렇게 세팅을 했더니 대박이 난 거야. 수천억을 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수천억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발상이 맨날 사람이 생각할 때 당연한 거야를 뒤집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본질을 명확하게 봐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숫자는 이 친구가 0이 될 수 있는 값이 가장 의미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누가 도대체 x에다가 0 넣으면 안 된다 했냐고. 0 넣어도 된다니까. 근데 0 넣으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다고? 1 곱하기 3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x에다가 0을 대입하시게 되면 3은 0이 아니야 라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0이라는 숫자는 들어갔을 때 이 등호를 성립시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인생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친구가 0이 되는 x값은 결국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3이 무수히 많은 수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숫자지. 걔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요 등호를 성립시켜주는 숫자야 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근이라고 한대 라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안 어려워요. 자, 이때 지금 인수분해는 분명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근데 여기다가 등호를 때려 넣어버리면 이제 새로운 공면으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있대 라는 거니까 이 다항에서는 숫자를 막 엄청 많이 넣어봐야 돼. 찾기가 너무 힘들어. 막 2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다 넣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막 마이너스 5도 넣고 100만, 3275 막 이러면 넣을 수 있다고. 하지만 뭔데? 그러면 몰라 하다가 등호를 성립시키려면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3이 가장 유의미한 숫자야. 이게 드라마틱한 순간이야 라고 하면서 정리적 논의되고 자, 이때 이 친구의 식은 y 이퀄 0인 거예요. y 이퀄 0. y 이퀄 0이 누군데요? x축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 친구의 식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순간이 마이너스 3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래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를 다르게 보면 당신들의 인생과 나의 인생에 지금 접점이에요. 10년 뒤에 너희들이 나를 만날지 안 만날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관심도 사실 난 별로 없고요. 왜냐면 잘 보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미국 가서 살든 호주 가서 살든 뭐 서울 가서 살든 어쨌든 꼭 선생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돼. 10년 뒤에. 하지만 지금은 나하고 시간을 쓰고 있어. 당신들의 시간을. 그게 근인 거야. 근. 우리가 지금 함께 시간을 쓰고 있다. 기본데 시간이 매우 의미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시간을 매우 소중히 써야 돼.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면 당신들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시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최대한 많은 걸 얻어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이 가장 의미가 있대요. 그런 얘기예요. 의미가 있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만나는 순간이 결국 서로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너라고 해서 너를 fx라고 하고 만약에 너를 이렇게 등호 쓸게요. 너를 이렇게 gx라고 한다면 이 fx하고 gx가 언제 같아지는데 그게 도대체 x가 얼마일 텐데 라는 것을 우리가 근이라고 한대요 라고 이렇게 다 정리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왜 하는 거야 물어보면 결국에는 단항식으로 만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이게 같아지는 그 가장 소중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되게 빨리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찾으려면 다 때려 넣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x에다가 5 넣으면서 왜 5일 때는 안 돼요? 뭐가 안 되는데? 등호가 성립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둘 중에 하나가 연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건데 공부를 잘못하면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밖에 없죠.
x는 마이너스 3밖에 없죠. 아니란 이야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 들어가도 값이 존재할 거란 이야기야. 하지만 요거랑은 안 만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한번 요거 써주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하는지 알아야 돼. 절대 내용을 생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꼼꼼하게 아 이게 무슨 의미구나 라는 거를 잘 기록을 해주시고 결론이 나오죠. 인수분해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어떤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 다항식을 이렇게 이제 뭐 지웠던 거 치면 이쪽에 이제 곱하기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단항식 아니 이거 그림 덜 그렸나? 괜찮죠? 해도 지워도 됩니까? 지워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단항식이야. 단항식이 된대.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대? 이 바로 다음 주제인 방정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대. 그겁니다. 효율성을 가져가는 작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자체가 여러분한테 의미를 주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이 방법론에 몇 가지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공통 인수가 있으면 그걸로 일단 먼저 묶자 해서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로 묶을 수 있나 요걸 고민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로 이제 우리가 본격으로 가면 자 인수분해는 이런 겁니다. 일단 당신들 눈에 첫 번째로 모두 다 들어있는 공통 인수가 있나? 요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A 플러스 MB 마이너스 MC예요. 그러면은 M으로 묶으면 간단히 끝나겠는데 라고 해서 M으로 묶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고 쓸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 친구가 0이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언제 0이 되는 거야? 를 보려면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0 또는 얘가 0이야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대. 그런 이야기죠. 자 이때 A, B가 0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너무도 당연하게 A가 0 또는 B가 0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 말은 A가 0이면서 B가 0이고 A가 0이면서 B가 0이고 아니고도 사실은 아니고 자, 세 번째가 A가 0이고 B도 0이고를 모두 다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어지는 상황을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또 문자를 때려 넣어볼 거야. 문자를. 자 동시에 0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x-1이라고 친다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x가 1일 때 0을 만족해주는 어떤 조건을 생각한다면 이 3번의 케이스가 되려면 똑같은 애를 세팅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중복이 되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나중에 문자의 세계로 볼 때 x-1의 제곱의 형태구나, 제곱식이구나, 좀 약간 얘들이랑 뭐가 다르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왜 두 개가 중복되어 있지? 좀 특별한 순간인가? 이런 것을 완전히 제곱돼 있대 연결 접했대 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가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접했다는 얘기가 또 뭔 얘기입니까? 라는 거를 살짝 오늘 또 훈련을 좀 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일 때의 순간을 봐달라고 하니까 만약에 x가 1을 넣었다고 치면 얘는 0 되는데 얘는 0이 안 되거나 얘는 0 되는데 얘는 0이 안 되거나를 보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따위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구조식을 잡아주면 되겠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각각이 0이 될 수 있는 상황의 컨디션이 얘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면 얘가 0이 아닌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식 이 두 개는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약간의 그 틀, 사고방식 이런 거를 다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게 개념이 강화되는 과정이다. 여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좀 재밌는 걸 하나만 하면요. 자 뭐냐면 여기다가 1승 1승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1일 때 0이고 3일 때 0이거든요. 자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선생이 지금 당장부터 갑자기 막 그래프를 그린대. 자 이게 1이고 3인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홀수개입니다. 근데 하나씩 있으면 저 값을 기준으로 요 값을 기준으로 얘보다 살짝 크고 작은 걸 넣으면 다시 말해서 x 이퀄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애 보통 1.1 넣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1쌍으로 밴드를 잡았으니까 2를 넣어봐. 그러면 얘가 플러스야. 2를 얘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2라는 순간을 잡으면 여기 사이 어딘가를 잡으면 그 값이 음수가 나와야 돼요. 1을 넣으면 명백히 0인데 얘가 1과 3 사이의 값을 넣게 되면 그 값이 얘는 양수 음수니까 둘이 곱하면 음수가 나온다고요. 자 1보다 작은 애를 넣어서 x에다 0을 넣으면 얘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양수가 나와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1이 있으면 요게 0이 되는 그 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살짝 작아지거나 커지면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3보다 살짝 작은 애를 넣으면 어차피 1하고 3 사이에 요 2라는 애가 들어가면 요 짝으로는 여기서 빼면 플러스 요 빼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되는 상태인데 3보다 큰 애를 넣어버리면 4 빼기 1, 4 빼기 3은 양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여기서는 양이 나오니까 여기를 이렇게 또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고민도 결국에는 또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아 뚫고 뚫어야 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거 하고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좀 매우 특별해져 버렸는데 여기에서 1이라는 순간이 1을 집어넣으면 0인데 이게 똑같은 거 두 개가 x 빼기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보다 큰 애를 넣으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예요. 1보다 작은 애를 넣으면 얘는 음수 얘도 음수예요. 0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도 양수가 찍히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도 양수가 찍혀. 그리하여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뚫지 못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짝수가 되면 접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꼬시락 하면서 와 이게 수학이구나 이렇게 전진시켜주는 학습을 해주는 게 분명히 문제만 푸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확장되려면 어쨌든 간에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묶는 거예요. 묶는 거. 근데 왜 묶는데 이게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의 등호를 만족해주는 각각의 값들이 네가 빵이 되고 네가 빵이 되면 되니까 그러면 효과적으로 뭔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묶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나? 그러면 있어. 그러면 묶는다고 시작하는 게 이게 1번인데 일단 여러분한테는 지금 여기서 두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시켜준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시켰는데 여기까지 공부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뭘 배우고 오면 그래프의 어떤 구조나 구성
그래서 여기가 매우 특별하구나. 아, 여기가 접해 때 접하는 순간 매우 특별한 순간이야. 그래프가 뚫지 않고 이렇게 튕겨져 나간대라는 그런 이미지를.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한번 써주시고. 그다음 써주시고. 잘 이해 안 되면은 또 여러분이 손 들고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맨날 얘기해 주는 거지. 부분을 배우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윤곽을 다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뒤에 거랑 연결해 가지고 아, 이래서 이걸 배웠구나. 아, 이게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더 붙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얘기하는데 2개 곱한 게 0이래. 근데 이게 뭔 의미야? 아,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겠구나. 그런 느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래프 그리기 많이 할 텐데 이게 이제 이렇게 홀수가 되면 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짝수가 되면은 튕겨져 나간다.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쓰고 있지만 재미삼아 살짝 보면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우리한테 이용한다. 그럼 1학년 수준에서는 1, 2, 3일 때 0이겠네. 그러면 다 1차니까 뚫고 뚫겠네. 이런 느낌. 그럼 1, 2, 3일 때 0이겠네. 근데 어떻게 뚫을까? 이제 이게 고민이긴 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에다가 엄청 큰 수를 넣으면 다 양수예요. 이를테면 x에다가 100만 넣으면 다 겁나 큰 수들이야. 그럼 여기서 엄청 여기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뚫고 뚫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방향이 3개거든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 3차 함수는 방향이 3개입니다. 그래서 3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방향이 2개예요. 그래서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이거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공부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면 수학이 한계가 있어요. 방향이 2개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다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뚫을 구석이 있으면은 2점이 생기는 거고 뚫을 구석이 없으면 접하는 거고 아예 그냥 x축하고 안 만나면 붕 떠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그런 구조적인 상태를 이제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이 또 나중에 또 계속해서 레벨업 해줄 거니까요. 천천히 살펴보시고. 차차차.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이제 그냥 막 다 들어봐. 그래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건데 개념 자체를 백지3에서 구현을 많이 해본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고 문제를 대한다. 당연히 참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런 문제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이번 종이는 이제 문제 좀 열심히 풀어와야 돼. 문제 열심히 풀어와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해석이나 특강 이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학기 중에도 해줄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3차 방정식 넘어갈 때도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오늘 맛보기로 인수분해를 왜 하는 거지? 뭐지? 아 이게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아 그리고 도형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그렇구나. 얘들이 0이 되는 순간이 곱해서 0이니까 그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또 아직 덜 썼나요?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안 됩니까? 정리 좀 하시고 필요한 거 쓰시고. 자 항상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초과로 뭔가 자기 생각을 쓰고 싶은 사람은 자기만의 색깔펜을 하나 준비하는 게 좋아요. 뭐 녹색 펜을 준비해 놓는다. 예를 들어서 뭐 안 보이는 거 하지 말고 노란색 이런 거 하지 말고 볼펜. 아무튼 뭔가 나만의 생각펜을 꺼내줘도 되고 아니면 그리고 뭐 박스를 쳐서 뭐 나의 생각해서 따로 여러분이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순수한 지적 호기심. 선생님한테 미처 못 모르는 것도 다 적어보시고 깨달은 것도 좀 적어보시고 그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기본 공식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미 다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어차피 지난 시간에 이 전개와 이런 맥락에서 다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왜 하는 거야 이 설명만으로도 이제 충분을 할 텐데 시간도 이제 많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양한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좀 추가해볼까요? 그러면 좀 썼나 이제? 좀 될까? 자 일단 인수분해가 공통인수가 있나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많이 했던 대로 공식을 좀 써본다 이런 느낌인데 자 일단 인수분해랑 곱셈 공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붙어 다니는 거야. 붙어 다니는 거고 일단 이제 대칭식과 교대식에 대한 이야기로 뭔가 이렇게 순환되는 윤환식이라고 하거든요. 윤환식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맛보기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제 3월달부터 나가는 본 과정반에서는 일단 그 풀이법을 좀 보여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쓰지는 않고 기본으로 해서 갈 건데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서 인수분해의 목적, 하는 이유, 아 이게 어떠한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요거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가 결과적으로 전개해서 만들어지는 곱셈 공식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일단 이제 자유자재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다 돼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한꺼번에 외워줘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제 요런 거 하나 봅시다. 자 요거 보게 되면 x-1, x 플러스 1이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걸 좀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x의 4승 마이너스 1은 누구야 보니까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이런 거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x의 n승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에 자 지금 보게 되면 2, 1일 때 1이고 1인데 3, 1일 때 2, 1, 0이니까 여기에서 이게 n이 오게 되면 x의 n 마이너스 1승, n 마이너스 2승 n-3승 이런 식으로 해서 x 더하기 1이 돼요. 이런 거를 좀 처리를 해주셔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의 짝꿍으로 비스무리하면서 뭔가 조금 달라 보이는 느낌이 일단 이제 x의 3승 플러스 1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화를 하면 여기 x 플러스 1로 묶여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대요 라는 거 하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 4승은 안 돼요. 4승은 안 되는데 5승에 대한 거는 플러스가 오면 다시 이렇게 했을 때 x의 4승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하게 되면 요거 자체가 지금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만 남게 되고
다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만 남게 되면서 나머지들은 여기서 요렇게 가게 되면서 여기 x랑 가는 겁니다. 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거랑 해서 플러스 x 마이너스 x에서 또 요거랑 또 짝꿍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야 남게 되는 게 너만 남게 되어서 얘가 남게 된대 라는 그런 구조를 원래는 이 짝으로 가는 걸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온대 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자 특징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 보는 거냐면 x의 n승 마이너스 1 또는 x의 n승 플러스 2를 지금 체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자연수가 다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 n자리에 짝수가 들어오면 x제곱 플러스 1을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하려고 할 때 어쨌든 간에 부호가 바뀌어져야 되는 상태를 이해하려면 x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은 i의 제곱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i, x 플러스 i로밖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쪽 사이드는 전부 다 n이 홀수일 때 자 수학자들은 이때 이거를 2k 플러스 1일 때 요때 된대 라고 해서 두두두두 갈 때 홀수일 때 플러스 1이 붙고 부호가 뿔마 이렇게 옮겨진대 라는 사실을 좀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일단 요거까지 할게요. 자,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기대 이상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수학을 어디서 배웠든 나중에 선생님이 해주는 수학은 많이 특별하죠. 잘 따라오시고